자, 이번에는 그 내부 직원이었던 중국인 그 관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한 걸로 보이는데 앞서서 그 통신사 해킹도 있었고요. 뭐 카드사 해킹도 있었고요. 개인정보 유출된 것들이 종합되면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굉장히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이참에 아예 개인정보를 바꿔버리자 해서 주민등록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던데 주민등록 번호도 그냥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현재는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네네.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올해까지 1914건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는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생년월일과 뒷자리 첫 번째 숫자, 즉 성별 표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6자리 번호를 바꾸는 제도입니다. 네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부재 자체를 헌법 불합치로 판단하자 2017년에 도입된 제도인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피해를 반복해서 당한다거나 신분 도용, 폭력, 상해, 협박 피해를 당한 이들이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서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유출 사실과 그 유출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의 판결문,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등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심리해보고 주민등록 번호를 변경해 줄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네네. 인용률은 대략 72%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유출됐다라는 쿠팡의 공지 문자를 가지고 변경을 신청해서 법원이 이제 허가해주면은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그 퇴사한 중국 국적의 전 직원 있잖아요. 이게 퇴사한 직원이 대체 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개인정보를 빼간 건지 이 사람은 쿠팡에서 그럼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인 건지 국회에서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호텔 들어갈 때 주민등록증으로 신원 확인한 다음에 호텔 방키를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 호텔 방키를 발급하는 비밀번호를 내부 개발자가 갖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호텔 방키를 무한으로 생성을 해서 고객 정보를 빼낸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원래 직원이 퇴사하면 그 호텔 방키를 생성하는 비밀번호를 리셋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관리도 좀 부실했던 걸로 보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A라 칩시다. A씨. A씨가 힘이었어요? 혼자였어요? 언제부터 근무했어요? 개발팀에. 인증 업무를. 근무 기간. 인증 업무를 한 직원 아니었었고 개발자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그런 그 개발자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김승주 교수 전문가 입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박대준 대표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은 좀 황당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인증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개발자였다. 그러면 더더욱 이런 개인정보나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러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게 아니라 아예 생선 잡아두는 창고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 아닌가요? 인증 업무 담당 직원이 아니라 인증 시스템 개발자라는 측면에서 유출된 정보의 정도와 활용 여부를 아직까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겠네요. 네. 특히나 이 사건의 큰 문제점은 전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유출을 감행했다는 지점입니다. 네. 이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증 토큰이 필요한데 일회용 출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 토큰은 서명키가 뒷받침되어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서명키는 일회용 출입증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인증하는 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퇴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 서명키를 상실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해둠으로써 전 직원이 자유롭게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예정해 두고 있는데 안전조치 의무 위반의 예로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시행, 접근 권한 제한 조치, 접속 기록 보관 등을 들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이 퇴사한 이후에 개인정보에 접근해서 유출하였다. 어떤 기준에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과징금 부과 처분은 사실상 자명하고 이제는 금액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퇴사한 직원이 범행을 저지른 건데 그러면 근무 중에도 더 많은 정보와 뭐 결제 정보랄지 신용 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가져갔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사건 경찰 수사는 정보통신망법 침해 고소장 접수 이후에 본격화되었는데 당장 개인정보에 접근해 침탈을 감행한 IP 추적 단계를 넘어서서 상시 근무 중에 어떠한 개인정보 침탈이 있었고 그 개인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유출, 활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폭넓은 수사가 필요합니다.
합니다. 다만 그러게요. 중국 국적으로서 전 직원이고 이미 퇴사한 이후에 중국으로 넘어간 이상 당장 이 개인 인물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유출과 활용 정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여타 경로를 통해서 역으로 관련된 일체의 수사 상황을 파악해야 할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군에 또 보도가 나온 걸 보면 해외 인력이 지금 다수다. 이런 점도 일부 개선이 필요한가 싶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이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 이 쿠팡의 IT 인력 절반이 중국인 개발자라는 내부인 폭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은 그 직후에 삭제되긴 했습니다만 SNS 등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다만 언론의 문의에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만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 이 IT 개발 인력으로서 외국인 비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는 사실 권한을 분산하고 퇴산 시 접근 권한 삭제 조치라는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조치조차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와 같은 일파만파 사태가 커질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해당 중국 전 직원입니다. 퇴사를 했고 또 한국도 떠났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검거하고 어떻게 수사할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특이한 지점이 예. 전 직원의 소행이다 보니 전 직원이라는 인물 자체는 조기에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쿠팡 서버 자체로 IP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운데 네. 전 직원이 외국인으로서 중국으로 도주한 상황이다 보니 그 수사의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걸릴지언정 수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IP를 토대로 해외 추적에 나설 수 있고 그 이메일, 최근에 쿠팡 측에 회원 개인정보를 갖고 있으니 보안을 강화하지 않을 경우에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이메일도 도착한 바 있습니다. 동일인의 소행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 유통되고 있는지 경찰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추적 경로가 밝혀질 수 있고 이 전 직원이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전 취득을 목적으로 여타 범죄단체와 거래를 시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조직과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정황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추적해야 하는 상황,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발생했을 때 역으로 그 범행이 어디서 연유된 것인지 추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여타 범죄 피해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 침해 사건이라 자연스럽게 오히려 쿠팡이 피해자로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경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업무방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건 자체를 방치해둔 채로 개인정보 노출의 그 통로를 열어두었다면 오히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쿠팡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쿠팡의 부실한 관리 현황이 여실히 드러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 질문 좀 여쭤볼게요. 지금 쿠팡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소비자분들이 또 집단 소송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에 뭐 다른 사례를 좀 빗대 봤을 때 이번에는 이 소송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신다면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송 제기 과정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되거나 인정되다고 하더라도 소액 위자료 10만 원이 굳어지는 상황에 처해져 그래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기존의 소송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고의 중과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전환돼 고의 중과실에 기인한 행위가 아님을 쿠팡 측이 입증해야 할 부담을 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고의 중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안으로 보여지는 사건이라 5배 이하의 손해배상 책임, 즉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만한 사안입니다. 유출 정보의 구체적 내용과 민감도, 정보 확산 범위, 2차 피해 발생 규모가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고 회사의 사후 조치 적절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6월에 발생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내부의 전 직원의 소행이고 대다수 성인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 위자료 10만 원이라는 일종의 확립된 관행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 실질적인 피해 사실이 밝혀진다면 위자료 수준을 넘어서서 실질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건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나라의 보안은 또 강화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차별을 줬는지 하고 또 이제 공정위에서 바로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지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쿠팡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라는 분이 미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지금 국회 출석도 계속 피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있어서 과징 공격론
어떻게 될지 저희가 차근차근히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